안녕하세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화입니다. 오늘은 블렛 로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블렛을 본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V1 버전이었는데 당시 모처에서 수입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기안전 인증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안전 인증이 쉽지 않은 이유가 한국은 현재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관련 인증에 적합하게 설계된 장비들, 국제 표준인 장비들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거의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제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지지만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받아 제작되는 제품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한 설계가 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없이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인증이 안 나서 수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근데 2016년 당시에는 블렛 제작자들의 경우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였다고 하네요. 아니, 자기네 제품을 수입해 팔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비협조적이지? 왜 연락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인증을 위해서는 부품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신생업체에서는 이미 완성된 제품을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시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출시가 가능했는데 왜 한국 시장만 본인들이 맞춰줘야 하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또 매우 큰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홈카페 유저분들의 워너비 브랜드 중 하나가 리네버죠. 참신한 디자인, 그 다음에 기발한 기능,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이 리네버가 몇 년째 정식 수입이 안 되는 이유가 제조사의 협조가 안 되고 있어서입니다. 리네버 전동 그라인더 1세대 모델은 그라인더 본체랑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분리된 형태로 출시되었었는데 이건 국제 인증을 좀 받기 어려운 설계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출시된 2세대 모델은 아카이아의 도움으로 컨트롤러가 그라인더 본체에 내장이 되고 어느 정도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카이아의 손길로 업그레이드된 리네버는 그 당시에는 금방 정식 인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제조사의 비협조로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식 수입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2세대 버전은 리네버의 의지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인증이 가능한 구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관련 업계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이걸 정식 수출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인터내셔널 판매를 하는 쪽이 좀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수입을 대행할 업체를 두고 하지 않아도 지금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리네버 제품 특성상 이렇게 대량 생산을 좀 못하거든요. 그냥 인터내셔널 판매를 유지하자라고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리네버 오너가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리네버는 제품은 좋은데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업계에서의 평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블렛 로스터도 정식 인증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초기 V1 버전으로는 원활한 인증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V2로 버전업을 하면서 인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블렛 로스터의 창업자는 덴마크 출신의 야콥과 요나스 형제인데요. 2016년에 블렛을 처음 수입 진행을 했던 분들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 두 형제 이름이 나오니까 고개를 정말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언젠가 요런 썰만 한번 모아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블렛 로스터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거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일단 제 의견은 블렛은 가정용 기준으로 본다면 오버스펙이고 상업용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애매합니다. 생두 투입 용량이 최대 1kg인데요. 이 1kg라는 용량 때문에 고가의 상업용 로스터들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1kg급 로스터들 중에서 기센과 프로밭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산 로스터들도 뭐 요즘은 1,000만 원 이상 하죠. 이에 반해 블렌 로스터는 현재 660만 원입니다. 생두 1kg 투입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4천만 원, 다른 하나가 660만 원이면 똑같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볶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돼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판단한 블렛의 적정 로스팅 용량은 600g 이하입니다. 1kg 투입은 가능하지만 최대 600에서 700g 정도를 로스팅하는 걸 권장한다. 저 역시 테스트를 내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생두 620에서 630g을 투입해서 원두 500에서 520g 정도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1kg 로스팅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싱글 오리진 커피, 이것도 품종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열을 좀 쉽게 받아들이는 품종에 한해서 미디움 라이트나 아니면은 라이트 로스트로 볶는 경우에는 약 11에서 12분대에 1kg 로스팅이 가능해요. 하지만 미디움 로스트, 특히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생두 1kg를 투입할 때 열량이 부족해서 미디움 이상의 로스트는 원하는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생두 600g을 투입한 경우에는 미디움 로스트의 블렌딩을 10분 이하로 거의 완벽하게 로스팅하는 게 가능했었고요. 생두 1kg를 투입했을 때는 15분 이상의 시간에서도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1kg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블렛은 가정용으로는 오버스펙이라고 했죠. 자,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식 홈로스터들은 보통 생두를 200g 투입하는 용량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200g을 제 시간에 볶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잘 볶는데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색도까지 측정을 해보면 색은 나왔는데 열량이 부족해서 향과 맛의 발현이 덜 되거나, 그러니까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늘리다가 향과 맛이 아예 오버돼 가지고 플랫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블렛 같은 경우에는 생두 600g 투입, 원두 500g 생산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원두 500g을 로스팅한다라는 거는 집에서 홈로스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사이즈예요. 자, 그래서 저는 블렛 같은 경우에는 매장용으로 싱글 오리진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괜찮지만 블렌딩 생산용으로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에 500g이라고 해도 그럼 날 잡고 하루 몰아가지고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시죠?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 잠깐 몇 번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현재 그 블렛을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싱글 오리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내린 결론은 막힌가? 블렛 로스터는 소형 카페에서 준상업용급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블렌딩은 납품을 받으시고 블렛 로스터로는 샘플 로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드립커피용 싱글 오리진 커피,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할 소량의 싱글빈을 그때그때 로스팅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보는 블렛 로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열원이 충분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손으로 만지는 이 부위가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하부 부품을 뜯어가지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 하부 부품 사이즈만큼 코일이 앞에서 뒤까지 완전 빼곡하게 꽉 차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로스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량에 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설계를 했구나. 예전에 전기식 홈로스터들이 200g을 온전하게 로스팅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 열량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생두 200g을 로스팅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그렇게 큰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열량을 부족하게 설계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전부 저의 추측입니다. 자, 기존의 전기식 로스터들은
로스터는 코일 히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 방식은 일단 열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히터를 만약에 크게 만든다라고 하면 전력 소모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높은 열량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쪽의 부품들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애초에 가정용 제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제품의 소형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커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어려워질 수도 있죠. 또 당시 제조사들이 로스팅에 대한 실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로스팅을 1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업에서는 완전 초대형 로스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14에서 15분을 목표로 로스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미디움 로스트 기준으로 12분대가 마지노선이거든요. 12분과 15분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유명한 로스터들이 제작에 참여했던 이카와 프로나 아니면 로이스트를 보면은 생두 투입 용량 대비 본체가 상당히 크고 로스팅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전의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고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블렛 로스터는 이 크기 대비 상당히 높은 열량을 가져갈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게 열원으로 인덕션을 선택해서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또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는 이 뒷부분, 여기가 사이클론이거든요. 이 사이클론의 설계가 저는 아주 기발했습니다. 로스터 전체에서 그 사이클론의 배치가 차지하는 공간도 상당히 효율적이었었고, 체프 수집 효과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꼼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로스팅을 몇 번 하면은 이제 체프통을 비우고 다시 로스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무제한 연속 배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속으로 한 60몇 배치를 돌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기계가 버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 로스팅을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오버홀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버홀 때 그 로스터를 분해해 봤더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블렛 로스터의 어떤 내구성은 준상업용으로 정말 충분히 권장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성능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기존에 이런 급의 로스터들은 열량 부족 외에도 배기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업에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스팅을 할 때 배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제작사가 로스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배기 설계가 아예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배기 팬의 힘이 너무 약하거나 강해서 제대로 로스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렛은 여기 사이클론과 연결된 이쪽 시로코 팬의 기본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고, 또 팬의 속도 조절이 로스팅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열원, 그 다음에 배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로스터가 갖춰야 될 기본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체감 열량 대비 전력 소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정말 큰 장점입니다. 히팅 코일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기본 2200W나 아니면은 2400W 이상의 전력을 사용을 할 텐데, 인덕션이다 보니까 최대 소비 전력은 1500W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로스팅을 할 때에 실제 체감되는 열량은 히팅 코일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배 이상 열량이 더 많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블렛은 특이하게 전압에 민감합니다. 보통 전기로 가열하는 이런 제품들이 전압보다는 전류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블렛은 소비 전력이 최대 1500W라서 전류값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멀티탭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데, 다만 전압 편차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콘센트에서 측정되는 실제 전압이 평균 한 210V 전후, 210V 이상이면은 문제없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200V 이하면은 인덕션의 출력이 다 발휘되지 않아서 로스팅할 때 열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전압 편차가 큰 경우 210 나왔다가 200 나왔다가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인덕션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로스팅 시 열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노후 건물이나 집합 건물에서는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 AVR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AVR은 뭐 간단하게 불규칙한 전압이 들어와도 중간에서 안정적인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버퍼 장치인데요. 전압 편차가 큰 건 AVR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건물의 전압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벽체 콘센트 다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높은 전압이 나오는 콘센트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용 로스팅 프로그램도 수준급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수입사 엔지니어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실제 유저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여기 그 패널 보시고 직접적으로 거의 매뉴얼 로스팅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센 로스터를 사용할 때도 프로파일 시스템하고 크롭스터를 쓰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제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없으면 로스팅하는 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로스팅 로그 데이터는 최대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 기반이 아닌 PC 기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움 또는 구조상의 한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